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말대로 참으로 악의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죠. 모스탄의 접견을 이재명 리짜이밍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모스탄에게 편지를 썼는데 주로 이제 모스탄에 초점을 맞추고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편지 내용 자체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하이퍼글로벌리즘을 정면 조준하고 있습니다. 편지도 짧지만 그 짧은 것 중에 일부 하이퍼글로벌리즘을 정면 조준하고 있는 파트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리즘이 풍미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국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 체제, 초국가 경제 권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장된 민주주의, 부정부패 카르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이들과 결탁하고 이들에 기생하는 지식 산업들이 창궐하고 많은 이익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의 실제 몸통 파트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이제 하이퍼글로벌리즘, 초거대 글로벌리즘 뭐냐? 세계시장과 돈이 구세주의며 구원자이다. 주권국가 및 자유공화국은 거추장스러운 족쇄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왕년의 스탈린주의자, 모택동주의자, 김일성주의자도 세계시장에 푹 담궈 돈맛을 알게 만들면 착해진다. 세계시장과 돈이 구세주의며 구원자이다. 주권국가 및 자유공화국은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되었다. 이게 이제 책으로 하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원. 그 다음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그런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업종에 의해서 굉장히 유사한 동질감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돈 다루는 사람과 월가에 돈 다루는 사람은 서로 그야말로 동료같이 느낀다.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서. 그래서 세계는 평평하다. 국가라는 그런 구분선이 없다. 그 당시 90년대 초에 그 한때 그 서점가를 풍미했던 책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었을 겁니다. 이 하이퍼글로벌리즘의 탄생은 1989년 천안문 학살 면죄부에서 1991년 소련 붕괴까지의 시기 2년 정도 2, 3년에 걸쳐서 탄생을 했습니다. 천안문 학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스코우크라프트를 등소평한테 보내서 등소평을 안심시키고 뭐 괜찮다 그대로 가자 뭐 이렇게 면죄부를 줬어요. 송머식이라는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여기 그 등소평의 말대로 도광량의 각오로 국힘을 살려내겠다. 웃기는 소리죠. 차라리 천안문 학살의 각오로 국힘을 살려내겠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등소평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무시무시한 피비린내 나는 사람입니다. 혁명 직후 등소평이 아마 만주 삼성 쪽 그 성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길림이었는지 해이룽장이었는지 그쪽에 이제 랴오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책임자로 보내졌는데 너무 많이 잡아 죽여서 살인마 모택동의 등소평을 말렸어요. 그렇게 잡아 죽이면 쓸만한 사람들까지 다 죽는다. 그렇게까지는 잡아 죽이지 마라. 천안문 학살의 주범은 등소평입니다. 좌우지향을 날리고 천안문 학살을 일으키고 그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점인을 발탁했죠. 악마 장점인을.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편지에 담긴 세 개의 명제는 이런 소리를 하는 한국 정치인이 없어요. 없었어요. 또 지금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첫째, 하이퍼글로벌리즘이 만악의 근원이다.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초국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만악의 근원이 됐다. 이게 결국 중국이 날뛰고 반문명 해체주의, 즉 DEI, 다양성, 닥치고 평등, 포용성,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이거가 다 이 그 뒤에서
이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글로벌리즘을 이제 비판하는 쪽이 주로 이제 신앙의 바탕을 둬가지고 그 전에 프리메이슨에서부터 발언을 하고 뭐 삼변에 이런 조직이 있고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초특급 엘리트 집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상야릇한 분위기가 있고 이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다. 이런 분위기지. 이게 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 MNC, 멀티내셔널 캐피탈, 멀티내셔널 컴퍼니, 다국적 기업, 초거대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공산권도 붕괴했으니까 더 이상 주권국가 미국, 자유공화국 미국의 틀 안에 갇히기 싫어해서 그게 월가의 지배적 분위기가 되고 실리콘밸리의 지배적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각 대학과 문화계와 종교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 한 30년 동안 이 얘기를 별로 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 실제로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해서 그걸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하이퍼 글로벌리즘으로 가버리고 그것이 중국도 키워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유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기초로 허물어뜨리는 이제 그 반문명 해체주의도 바람을 집어넣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 총대 메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이 꼬이니까. 그래서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만학의 근원으로 보는 이것이 그거 뭐 이런 그 신앙에 기초해 가지고 뭐 프리메이슨까지 올라가서 막 얘기하는 그런 쪽 말고 또 일부 미 국무부라는 작은 범위를 규정하는 쪽 말고 이런 식으로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중 노선과도 관계 있고 이게 중국 사람과 관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비판을 하는 사람이 국내에선 정치인 중엔 없어요. 제야에서도 많지 않아요. 백모가 많이 했고 별로 없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좀 하시고 저는 이제 프리메이슨 쪽은 잘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프리메이슨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프리메이슨은 이제 뭐냐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대목수 혹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건축 엔지니어란 뜻이에요. 중세 때에 이제 그 길드조합이죠. 노동조합이라보다 길드조합이죠. 중세 때 이제 그 메이슨이라 그러면 이제 대목수 혹은 건축 엔지니어. 원래 이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대가 없었어요. 공대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도쿄 대학, 뭐 비엔나 대학 이런 데들이에요. 공대가 없고 그게 토목과였습니다. 토목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토목이 수학적인 지금도 토목에서 구조 계산하면서 슈퍼컴 엄청 쓰잖아요. 그 수학적인 엔지니어링의 꽃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중세 때는 그 토목의 최고 책임자가 대목이잖아요. 대목수. 그게 메이슨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수들이 도시의 길드에 소속된 목수들이 있고 그거에 소속이 안 되고도 내 이름을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라도 할 수 있어 하고 대도시를 떠다니면서 큰 프로젝트만 맡는 그런 마에스트로급이 있다고요. 이게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와 특정 도시 그 도시에 속한 길드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는 탄압을 안 받았고 독일, 러시아, 동구 쪽에서는 탄압을 많이 받아서 지하화되고 음모 세력화돼요. 그게 영국 같으면은 탄압이 전혀 없어가지고 다 기록이 남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오락가락하는 데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태반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우남 이승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일했던 사람들 태반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우남 이승만도 이를 돈을 댄 워너메이커, 그다음 미국 시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존 머터 이런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막 확대해가지고 프리메이슨 3변에 그게 글로벌리즘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몇백 년 뿌리를 가진 그럼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런 관점은 좀 넘어선 거예요. 뭐 전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동구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자만심에 취한 초초초 엘리트들이 주권국가, 서방 주권국가와 자유공화국 체제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거를 약화시키려고 들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런 경지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음으로 양으로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반문명 해체주의를 부채질하고 그리고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서는 중국 사랑으로 이끌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문명 해체주의의 다른 이름이 칼추럴 막시즘 혹은 네오 막시즘이거든요. 아까 네오 막시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고생을 하시면서 가시밭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규정한 트럼프의 과업은 뭐냐면 바로 이 빌어먹을 놈의 이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대한 투쟁이다. 이게 미국 국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친 투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을 위대한 자유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흐름이다. 그래서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그 보수주의 흐름을 제대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게 윤 대통령이 짧은 편지에 들어있는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나도 거기에 일맥상통하다. 내가 선거 때 쓴 캐치프레이즈가 자유수호, 자유수호가 자유수호하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유수호 주권회복이다. 이게 결국은 하이퍼글로벌리즘을 극복하는 그 레시피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짧은 메시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이런 그 윤 대통령의 관점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질 수 있을까? 또 얼마나 걸릴까? 뭐 국힘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국힘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리즘 비판하는 국힘 정치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미국에서는 지금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대대적인 뒤집기가 진행되고 있죠. 유럽도 조만간 따라갈 듯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길 갈 겁니다. 윤 대통령의 건투를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